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 시작합니다. 군 단위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매달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방 소멸을 막을 카드로 급부상했습니다. 농어촌마다 추진에 나서고 있는데 해마다 수백억 원씩 드는 재원 마련책이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 지역 모든 군민에게 매달 15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원은 물론 전국 농어촌의 화두가 될 정도로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과 별개로 지난해 자체 재원을 마련해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던 횡성군. 태양광과 한우 등 가축 분뇨, 폐비닐을 통한 재원으로 두 차례 정부 사업에 응모했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정부 사업에 선정되면 군비를 보태 한 달 20만 원 기본소득을 공약했던 장신상 당선인은 공모 재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태양광 발전과 관광 수익으로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햇빛 소득이나 500만 관광 시대를 여는 그런 소득과 연계해서 자체 재원을 또 마련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공모에 응해서 횡성을 비롯한 강원 인구 감소 군지역 10곳 중 사업에 선정된 정선, 화천과 재원 마련책이 고심인 양양을 제외하고 7곳 모두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가 살아나고 인구 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필수적 카드라는 겁니다. 다만 도입되더라도 정부 지원을 빼고 강원도와 군 지역이 감당해야 하는 예산 60%는 만만치 않습니다. 정선과 화천에 1년치 기본소득 예산은 각각 500억 정도인데 각 군과 강원도가 150억씩 300억을 마련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지가 추가되면 해당 군 지역은 물론 30%를 지원하는 강원도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예산 하에서 고위 군기들이 그 농업 분야와 관련된 부재 사업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건의를 하는 그 국비 지원 비율을 좀 확대해 달라는 게. 인구 유입에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시민을 유치하기도 하지만 인접 시군 주민을 끌어들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작년 10월 기본소득 사업지가 된 정선에서 지난달까지 7개월간 1,500명이 늘었지만 인접한 태백과 영월에서는 같은 기간 450명 이상씩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낙후되고 있는 농촌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특효약이란 점과 아직 시범사업 초기인 점을 들어 더 지켜보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나 소멸 위기나 이런 것들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효과가 좀 바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 지역에서만 소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정부는 내년 시범사업이 끝나고 기본소득을 확대할지 정해진 게 없다고 일축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기본소득 영구 도입과 농로 등 기반시설 재원 활용을 언급하면서 기본소득을 추진하는 시군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2022년 강원도 내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사망사고에서 교사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면서 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됐는데요. 멈춰선 현장 체험학습 버스가 다시 교실 밖으로 향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법 개정에 나섰지만 현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큽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의 한 초등학교. 2022년 강원도 현장 체험학습 사망사고 이후 체험학습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올해 6학년 수학여행만 다시 가기로 했는데 교사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현장 학습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고가 나게 되면 그런 책임들을 개인에게 또 교사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그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실제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의 수련회와 수학여행 실시율은 약 62%. 한 해 전보다 6%포인트 넘게 떨어지며 최근 3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절반도 채 되지 않는 48%에 불과했습니다. 나도 재판정에 설 수 있다는 현장 교사들의 위축감이 수치로 드러난 겁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교육부는 지난달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사가 안전지침을 현저하게 어긴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교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 형사상 책임을 면제해주고 교육청 차원의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더 확실한 보호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형법에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교사들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현장 교사들의 걱정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고의인지 아닌지 또 중과실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따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판에 계속해서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당연하게도 교사는 교육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요.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라는 겁니다. 교사들이 법적 불안감 없이 교실 밖 배움터로 나설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법 개정과 제도 보완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얼마 전 경북 포항에선 구명조끼를 착용한 학생 4명이 탄 보트가 전복됐다가 무사히 구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다에선 작은 실수 하나가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모든 어선에 탑승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포항 MBC 장미쁨 기자입니다. 조업에 앞서 어민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업용 허리 벨트처럼 보이지만 줄을 당기면 부풀어 오르는 팽창식 구명조끼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기존에는 일부 소형 어선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어선 규모와 상관없이 선상 작업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법이 바뀐 건 반복되는 해상 안전사고 때문입니다. 지난 2월 포항 앞바다에서는 해양 훈련 중이던 딩기요트가 전복돼 학생 4명이 바다에 빠졌지만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사고 발생 시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최근 5년 동안 바다에 빠져 숨지거나 실종된 어민 60명 가운데 57명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의 95%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셈입니다. 실제 어민들은 그동안 불편함 때문에 착용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름철에는 덥고 귀찮은 점이 많아요. 그리고 조업을 할 때 걸리적거리고 그물이나 밧줄에 걸리는 경우도 많고 해서. 하지만 최근에는 허리벨트형과 자동 팽창식 등 활동성을 높인 제품이 보급되면서 현장의 부담도 줄고 있습니다. 특히 조업 중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이동하는 작업 시간, 이동 시간 모두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셔야 됩니다. 해경은 법 시행 전부터 어업인 설명회와 홍보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시행 이후에는 단속을 통해 안전수칙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주말 사이 강원 산지에 최고 260mm가 넘는 비가 쏟아진 가운데 강원도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상황 관리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달까지 산사태 취약 지역 3,366곳과 급경사지 455곳, 하천과 저수지 등 재난 취약 지역에 대해 사전 점검을 마쳤습니다. 또 스마트 강원 통합 플랫폼 CCTV 3만여 대를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에 나서는 한편 재난 취약 지역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서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첫 단계로 거점 국립대 3곳을 선정해 연간 1,000억 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강원대가 전담 TF를 꾸리고 선정 준비에 나섰습니다. 춘천 바이오와 원주 의료기기 AI, 삼척 수소에너지 등 캠퍼스별 특성화를 내세우고 지역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 전략으로 선정에 도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9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 대학의 지역 성장 전략과 인공지능 분야를 연계한 교육 연구 혁신 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대학당 1,000억 원 안팎의 추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등으로 인한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전국의 일부 민원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9시까지는
위택스와 지방재정보조금,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건축물 대장 발급, 수도요금 조회 등 5종의 대민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또 30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달 1일 오전 9시까지는 54종의 대민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다만 전남, 광주, 인천 주민이 아닌 경우 정보24와 무인 민원 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은 가능하고 지방세 납부 기한도 다음 달 3일까지로 연장됩니다. 풀리니 단오다를 주제로 열린 2026 강릉 단오제가 8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오늘 폐막합니다. 주말에 비로 연기됐던 그네 대회와 줄다리기 대회, 윷놀이 대회가 함께 열렸고 수리마당에선 올해 단오제 주제인 풀림의 의미를 담은 더 강남 기획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더 강남은 강릉 단오굿과 남해안 별신굿이 결합된 창작 공연입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은 단오재단에서 신을 보내드리는 마지막 제례, 송신제에 이어 환우굿과 소제가 이어지고 경품 추첨 행사와 불꽃놀이가 폐막을 장식합니다. 도내 저녁에 내린 집중호우로 강원도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한 달 가까이 만에 올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어제 기준 강원도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57.4%로 하루 전 56.1%, 이틀 전 55.5%에 비해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강원도 저수지의 저수율이 오른 건 지난달 20일 이후 29일 만의 일이며 평년 평균치인 58.4%에 비해선 아직 모자란 수치입니다. 도내에선 삼척시가 91.9%, 강릉시 86.5%, 속초시 73.7%로 영동 지방의 저수율은 평년치를 웃돌았지만 철원군이 38.7%, 원주시와 홍천군은 43.5%, 횡성군은 47.8% 등 영서 지역의 평년값은 못 미쳤습니다. 태백 도심에 새로 세워진 타워 브릿지를 두고 부실 시공과 예산 낭비 의혹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태백 시민행동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당초 74억 원 규모였던 사업비가 117억 원까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